1, 2, 3, 4, 5일에 종가가 있으면 5일선을 구하는 거면 단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누기 5를 하면 되잖아. 다 더해서. 그죠?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지수 이동평균선 뭡니까? 여기까지의 EMA를 구해서 6일째 되는 날에 종가를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중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차트 스토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은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중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은 뭐냐? 우리가 이제 단순도 배웠고 지수도 배웠잖아요. 이제 가중 이동평균선인데, 가중 이동평균선은 WMA라고 표현을 합니다. WMA. WMA 뭔데 WMA일까? 보면 요겁니다. 가중 웨이티드, 그죠?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WMA라고 합니다. 가중이에요. 진짜 가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지수 이동평균선과 가중 이동평균선이 좀 애매해요. 애매하게 좀 그 개념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오늘 요 가중 이동평균선 강의를 보면 지수랑 가중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나는 가중이 좀 낫겠다, 그래 난 지수가 낫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가중 이동평균선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중 이동평균선 이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최근 가격부터 과거 가격까지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서 최근 가격의 가중치를 가장 크게 주는 방식이다. 뜻 들으면 최근에 가격의 가중치를 주는 것만으로 지수랑 좀 비슷하죠. 지수랑 좀 비슷하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 단어가 다르죠. 최근 가격부터. 지수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바로 전 EMA에 최근 가중치를 붙이는 거고, 그죠? 가중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부터 과거 가격까지 다 합니다. 다. 그게 좀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또 같이 배워보자고요.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자세하게 풀면, 최근 가격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동평균선 중 가장 최신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나, 지수 이동평균선보다 최근 변동성에 의한 왜곡 현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즉, 지수 이동평균선은 전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오늘 종가만 계산을 해서 최근 종가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 가중 이동평균선은 과거 주가부터 최근 주가까지 다 영향을 주는, 다만 최근 게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얼핏 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중 이동평균선이 지수 이동평균선보다는 왜곡 현상이 적다. 그렇다면 어떤 계산 방식이길래 더 왜곡 현상이 적냐? 바로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진짜 쉽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5일입니다. 더 10일, 20일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잖아, 그죠? 그 계산 언제 다 하고 있어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강의는 5일 짧게만 합니다. 자, 보면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일차 종가의 가중치는 1이에요. 2일차 종가의 가중치는 2, 3일차 종가의 가중치는 3, 4일차 종가의 가중치는 4, 그리고 5일차 종가의 가중치는 5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 2, 3, 4, 5일에 종가가 있으면 5일선을 구하는 거면 단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누기 5를 하면 되잖아. 다 더해서. 그죠?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지수 이동평균선 뭡니까? 여기까지의 EMA를 구해서 6일째 되는 날에 종가를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중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이 5일 동안의 주가를 가중치를 더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학창 시절에 보면 이 국영수 사과를 왜 잘해야 되냐? 국영수 사과 단위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평균을 낼 때 체육은 일주일에 1시간, 그죠? 미술 일주일에 1시간. 그러면 1단위, 그죠? 근데 수학은 일주일에 5시간이야. 그러면 수학 점수 곱하기 5를 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도 5시간이야. 일주일에 5시간이 있어. 그러면 곱하기 5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위수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다녀봤죠, 그죠? 다 알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아요. 가중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단위수를 곱해주는 거야. 첫째 날은 과거니까는 너무 먼 과거니까 1만 곱해주고, 둘째 날은 그나마 좀 덜 과거니까 2를 곱해주고, 세 번째 날은 3을 곱해주고, 네 번째 날은 4를 곱해주고, 다섯 번째 날은 5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최근 가격으로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평균값에. 그래서 나누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총 곱해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몇이야? 15네 그죠? 15 요렇게. 왜 곱해준 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15개의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1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날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갔고, 두 번째 날은 2번 들어갔고, 세 번째 날은 3개 들어갔고, 네 번째 날은 4개가 들어갔고, 다섯 번째 날은 5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의 평균 가격이 최근 주가가 평균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최근 가격에 가중을 더 많이 줬다라는 개념의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최근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개념에서 봤을 때도 지수 이동평균선보다 왜곡 현상이 적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이 적고 그나마 좀 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지만 최근 주가를 반영해주는 이런 가중이동평균, 즉 이 가중이동평균선은 진보적인 지수보다 너무 보수적인 단순보다 그 약간 중간급의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주가도 많이 반영을 해주고, 그렇다고 과거 주가를 완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조화가 잘 이루어진 가중평균선이 가중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수와 가중이동평균선의 차이점이 뭐냐, 지수는 이전 가중치 데이터에 추가 가중치를 이용하는 반면 가중은 일정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최근 주가에 가장 예민하면서 과거 데이터는 많이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주가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죠? 가중은 일정치가 있는 거야. 일정치 가중을 해서 과거 데이터도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최근 주가가 더 반영이 많이 되게, 요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차인지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수나 가중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지수는 지수라고 부르고 가중은 가중이라고 부르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지수나 가중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최근값을 가중치 한다며. 그럼 지수나 가중이나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고 나니까 지수는 진짜 완전 최근 것만 반영을 해주는 거구나. 가중은 최근 것도 반영을 해주는데 과거 데이터도 어느 정도 녹아 있구나. 요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의 개념을 좀 잡혀야 내가 가중을 쓸지 지수를 쓸지 요거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중은 일정 부분 과거 데이터도 좀 들어가 있다. 지수는 과거 데이터가 거의 배제된 상황이다. 요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최근 주가가 변동성이 클 경우 지수에 비해 가중이동평균선의 왜곡 현상이 적다. 요겁니다. 즉 EMA 지수 이동평균선은 과거 데이터가 완전 배제됐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움직이면 막 주가가 우상에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중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뒤에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좀 잡아줘요. 평균값을 잡아주는, 그래서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단기 완전 초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최근 주가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수 이동평균이 좋겠지만 나는 그래도 스캘핑까지는 안 하고 데이 트레이딩에서 좀 스윙 투자자 정도급이다 라고 한다면 지수보다는 좀 가중이 또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획획획 단기 추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정 부분 과거 데이터까지 하면서 좀 추세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지만 최근 주가를 좀 많이 반영한다. 요거기 때문에 가중 이동평균선이 한 스윙 투자자, 데이 트레이딩에서 스윙 투자자까지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이 아닐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잘 판단해야 돼요. 나는 좀 진짜 초단타를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한번 보면 한 하루 정도는 보나? 아니면 나는 한 2, 3일 정도는 좀 본다. 그 이상도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중이동평균선, 지수보다는 가중이동평균선과 단순이동평균선의 조화가 맞겠죠. 근데 또 가중이동평균선을 쓰면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올 건데 조금의 추세도 좀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죠? 다음 파트인데 뭐냐면 지수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중장기 추세 파악에도 좋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 데이터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죠? 가중을 좀 적게 줬을 뿐이지 과거 데이터가 계속 평균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세라는 것 자체도 반영을 해줘요. 다만 그 추세가 최근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돼서 그렇지 좀 단순 이동 평균보다 조금 더 가파르고 좀 더 우하향적인 부분이 더 커서 그렇지 각도 기울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과거 데이터도 녹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상황을 반영해줘서 추세도 반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인 경우에는 추세는 반영을 못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장기 추세는 반영을 못 해준다. 그래서 단순 이동 평균선을 좀 20일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20일 이하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가중 이동 평균선을 사용한다면 가중 이동 평균선은 좀 추세, 중장기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가중 이동 평균선을 쓰면 좀 단기 5일선이나 10선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좀 덜 할 뿐이지 그냥 가중 이동 평균선으로 20선, 60선, 120선, 240선을 써도 추세를 볼 수가 있다. 즉 지수 이동 평균선은 추세를 보려면 단순이든 가중이든 뭔가 하나를 더 봐야 되겠지만 가중 이동 평균선은 단독 가중 이동 평균선만 켜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세라는 중장기 추세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중 이동 평균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스캘핑이나 이런 데이 트레이딩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조금 더 가중이동 평균선이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다. 여러분들 가중이동 평균선이 좋습니다. 지수이동 평균선이 좋습니다. 지수이동 평균선 써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단순, 지수, 가중 이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요렇고 거기에 본인이 어떤 게 맞을지를 고민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동 평균선을 써야 된다. 이게 저희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황하게 이 단순도 했고 지수도 했고 가중을 하면서 지수와 가중의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이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이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이제 가중이 나는 맞겠구나 지수가 맞겠구나 이런 걸 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잘 해야 되고 자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에 비해 가중이동 평균선이 반응 속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반등 속도인데 여기 이제 반응 속도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수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왔어. 그러면 지수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가다가 확 따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가중은 여기서 뒤에 아무래도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속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단수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정도의 완만함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반응 속도는 지수가 제일 빨라. 그리고 제일 느린 건 단순, 가중은 그 중간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지만 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안 보여. 추세 자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단순이나 가중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적절히 섞었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즉 뭐냐면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추세도 보고 싶고 약간 최근 주가가 반영된 추세도 보고 싶고 아니면 완전 단기 추세도 보고 싶다. 그러면 가중 5일선 그죠? 가중 5선을 쓰고 지수 5선을 쓰고 가중 10선을 쓰는 거야. 그럼 가중 10선으로 최근 주가가 반영된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지수 5선으로 완전 단기 추세를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완전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는 120선, 60선을 딱 보면서 완전
진짜 완만한 추세, 진짜 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개를 섞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어떤 이동평균선을 쓸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 나만의 나에게 최적화된 이동평균선 세팅을 딱 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짜 추세에 속지도 않고 큰 추세를 보면서 추세에 맞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가중 이동평균선까지 했는데 단순, 지수, 가중 세 개 중에 뭐가 더 좋다가 아닙니다. 세 개의 종류가 있고 세 개를 다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뭐 중장기와 중기와 단기의 이평선을 좀 다르게 세팅할 수도 있고 나는 귀찮으니까 하나를 다 돼 내가 알아서 참고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개념을 알아야 이거를 응용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요 개념을 통해대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이동평균선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버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중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가중과 지수 헷갈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